엔비디아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더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선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젠슨왕이 자랑하던 AI 혁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전선이 녹아내리거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구리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구상에 있는 구리가 동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AI가 똑똑해질수록 이 녀석들이 먹어치우는 전기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서버 렉, 즉 컴퓨터 본체를 꽂아두는 선반 하나가 쓰는 전력이 120kW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일반 가정집 수십 채가 쓰는 양이죠. 그런데 내년에 나올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 루빈 아키텍처는 어떨까요? 무려 600kW를 씁니다. 심지어 1MW, 즉 1000kW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불과 2년 만에 5배, 6배가 뛰는 겁니다. 문제는 기존의 전력 공급 방식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8V나 54V 정도의 낮은 전압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전력을 많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류, 즉 전기가 흐르는 양을 엄청나게 늘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좁은 수도관으로 수영장을 채우려니 물살을 미친 듯이 세게 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수도관이 터지겠죠?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너무 세지면 전선이 뜨거워지다 못해 녹아버립니다. 이걸 막으려면은 전선을 팔뚝만하게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면은 구리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데이터 센터가 기존의 54V를 버리고 무려 800V라는 초고압 직류로 가야만 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변경이 아닙니다. 산업의 표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게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복잡한 시장을 4글자로 정리하는 신의 한 수 프레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신, 새로운 기술 파트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챙겨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뭘 공부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투자 지도를 딱 그려놓고 봐야 실력이 늡니다. 자, 그럼 지도를 펴놓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과학상식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 쉽습니다.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류가 2배 세지면 손실되는 전기는 2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전류가 10배 세지면요, 손실은 100배가 됩니다. 이 손실된 전기는 다 어디로 갈까요? 전부 열로 바뀝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데이터 센터가 더 뜨거워져서 냉방비로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기술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류를 낮추자, 대신 전압을 올리자. 수도관 비율을 다시 들자면 물살을 약하게 하는 대신 수도관의 압력을 확 높여서 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 목표치가 바로 800V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존에는 가정용 전기처럼 교류를 썼는데 이제는 직류를 바로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기를 또 깎아먹거든요. 이걸 800VDC 아키텍처, 즉 800V 직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800VDC가 도입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전압을 54V에서 800V로 15배 가까이 올리면 이론적으로 전류는 1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선이 얇아져도 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구리 사용량을 약 45%나 줄일 수 있습니다. 1GW급 AI 공장을 짓는데 구리가 50만 톤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절반으로 줄여주는 기술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공간이 넓어집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 렉을 보면 전기를 변환해주는 장치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GPU를 꽂을 자리가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800VDC를 쓰면 이런 변환 장치들을 렉 밖으로 뺄 수 있거나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에 엔비디아 GPU를 더 꽂을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셋째, 효율이 미친 듯이 좋아집니다. 기존 방식은 전기가 발전소에서 와서 우리 칩에 도달하기까지 변환 과정을 너무 많이 거쳤습니다. 교류에서 직류로 전압을 낮췄다가 다시 조정했다가 이 과정에서 전기가 줄줄 셉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데이터 센터 입구에서 딱 한 번 변환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SST, 즉 반도체 변압기입니다. 옛날 전봇대에 달려있는 그 무거운 쇳덩어리 변압기가 아닙니다. 전력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작고 가벼운 스마트한 변압기입니다. 이걸 쓰면 에너지 효율이 5% 이상 좋아집니다. 겨우 5%라고 하실
하실 수 있겠지만 수천억 원의 전기료를 내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수백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이 변화의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엔비디아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가 상용화의 원년입니다. 올해 3월 엔비디아 GTC 행사, 6월 컴퓨텍스 행사에서 실제 800VDC 모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 엔비디아의 괴물칩 루빈이 나오면 이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MS가 쓰는 에이직 또한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AI 수요 폭발로 산업의 표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00V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주식에 주목해야 할까?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산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력 반도체, 통합 인프라, 그리고 분산 발전입니다. 첫 번째, 전력 반도체입니다. 800V라는 고전압을 견디려면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SiC와 GaN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분야에서 눈여겨볼 기업은 미국 상장사 나비타스 같은 곳입니다. 이 회사는 오로지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 전력 인프라입니다. 변압기 따로, 전선 따로 사서 조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복잡한 스펙을 맞추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여기서 대장주는 단연 버티브입니다. 엔비디아의 영혼의 파트너죠. 그리고 이튼도 있습니다. 변압기 강자인데 아까 말한 반도체 변압기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직류 전용 차단기와 변압기 기술을 아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 한국전력 같은 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못 끌어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봇대에서 못 끌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발전소를 직접 지어야 합니다. 이때 수소 연료전지가 발전원 중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전기를 만들 때 직류로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도 800V 직류를 쓴다고 했죠? 궁합이 찰떡입니다. 변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분야 세계 1등은 블룸에너지입니다. 한국의 두산 퓨얼셀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의 비나텍이나 LS 머트리얼즈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은 슈퍼커패시터라는 걸 만듭니다. 쉽게 말해 초고속 보조 배터리입니다. AI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력 사용량이 0.1초 만에 폭등합니다. 이때 일반 배터리는 반응이 느려서 못 따라갑니다. 이 순간적인 퍽하는 전력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게 바로 슈퍼커패시터입니다. 800V로 전압이 올라갈수록 이 부품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좋아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압은 54V에서 800V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칩의 성능만 높아선 되지 않습니다. 칩을 돌아가게 만드는 전력 인프라도 같이 발전해야 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전압을 버티는 전력 반도체, 800V 시스템을 통째로 깔아주는 인프라 기업, 그리고 전기를 직접 만들어주는 연료전지와 전기를 안정시켜주는 슈퍼커패시터, 이 세 가지 섹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대중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남들보다 반보 앞서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력혁명의 시대에 여러분의 계좌에도 고전압의 수익이 흐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내일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